자,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완전한 봄인 것 같네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눈꺼풀이 좀 무거울 시간인데, 여튼 또 변함없이 또 성원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재밌게 그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오행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 책의 20쪽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인 거는 그 책의 20쪽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총괄적으로 핵심만 이야기하면, 우리 음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음양 이야기를 했고, 요거 이제 책의 20쪽이나 여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요 이제 제일 뒤쪽이나 마찬가지인데, 음양 이야기에 지난 시간에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음양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음양이 변화한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음양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음양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게, 남자 여가 음과 양이라 하고 뭐 하늘과 땅이 음양이라 하고 밝은 것도 이런다 하지만, 그런 것도 구분도 할 수 있었어야 되지만, 항상 상대적인 것이 서로 음양에 속한다 이런 얘기라. 거기서 음양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음양의 어떤 특징적인 것인데, 그 기운적인 거, 그죠? 그 음양 이전에는 뭐 있어요? 음양은 운동성이래. 음양의 운동성, 그죠? 이렇게 왔다 이런 운동성, 그죠? 음은 어떻습니까? 음은 어떤 지하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으로 나와서 운동하는 거죠. 양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다시 음으로 내려가는 거죠. 또 다시 양으로 올라가는 거죠. 다시 음으로 내려가고, 이 음양의 운동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걸 운동을 하는 것을 펼쳐 놓으니까 음양의 운동을 하는 모양을 보이는 거고, 이걸 딱 가다 놓으면 음양을 한 곳으로 모아 놓는 거, 이게 태극인 거예요. 그죠? 우리 태극기 아닌데 이걸 태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극이 무곡이다, 움직이지 않았다. 이걸 태극이 그걸 하니까 음과 양이 만들어진 거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양을 움직이는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5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오행으로 나누어졌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 이제 양은 보니까 움직여서 살아서 계속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기운이고, 그죠? 그래, 어느 점에서 다시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음의 운동성이더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 운동성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다시 말하면 양은 나가는 거다, 이것도 되고, 양을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 음은 반대로 집에 들어가는 거다, 가만히 있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근본적인 운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음양의 운동성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걸 오행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거기 태극이 변해서 음양을 낳고, 음양이 다시 오행을 낳는다 했거든요. 주역에서는 음양이 뭐 났습니까? 다시 사상을 낳잖아요. 음양이 다시 두 개씩 하고 음양으로 변하거든요. 그래, 사상을, 우리도 명리 쪽에서는 오행과 사상을 낳는다. 그래, 주역에서는 음양의 운동성을 이야기한 역학이고, 명리는 오행론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음양에서 5개를 찾아낸 거잖아요. 운동성을 구분식의 세분화, 목, 화, 토, 금, 수로. 지난 시간까지 한 거 아닙니까, 내용이. 이제 이렇게 오행으로 5개 나누어지더라는 얘기죠. 이 5개 오행으로 나누어진 것에서 다시 좀 더 세분화된 거죠. 일단 오행으로 나누어진 것은, 자, 천간에도 이제 우리 명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보이지 않는 천간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있다 했죠. 그걸 이제 천간과 지주로 구분했는데, 이 오행을 천간의 기운으로 10개를 음양으로 구분하니까, 오행을 음양으로 다시 나오니까,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라고 했는데, 이걸 각각이 양으로 양과 토에서도 양과 전부 금에서도 양과 수에서도 양과 음으로
나누니까 10개가 아닙니까? 그 10개가 천간에 10개가 이렇다는 얘기죠. 음양으로. 그럼 여기 세분화한 게 뭐였습니까? 천간에 10개 글자를 다시 나눠놓은 게 목은 갑목이 갑과 을이었고, 그죠? 그 다음 화는 병과 정화고였고, 토는 무토와 기토였고, 그죠? 금은 경금과 신금을 이야기했고, 수는 임수와 개수를 말한다. 그래서 목은 갑목이고 을목이라 하는데, 갑과 을을 목이라 하는데 갑목은 양의 목이라 했고 을목을 음의 목이라 했고 이런 얘기죠. 화는 병화와 정화, 병정화인데 먼저 나와 있는 병화는 양의 화고 정화는 음의 화다 이런 얘기죠. 토도 마찬가지고 무토는 무기토인데 무토는 양의 토고 기토는 음의 토였다는 얘기죠. 금도 마찬가지고 경금과 신금, 수도 임수와 개수 이렇게 해서 10개 천간을 마무리한 거예요. 10개 천간을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이 구분을 또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행이 변하는 것을 10가지로 나누어 놓은 거고 10개로. 그죠? 이거는 다시 음양의 운동성이라 이야기해보면 요렇다는 것도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갑목은 어떠한 기운이 갑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갑목은 어떤 걸 하셨습니까? 처음에 목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기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갑목은 그 시작하는 뭔가에서 새싹이 나오는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는 이것을 목의 기운이라고 했는데 시작하는 걸 그죠? 이 생명체가 살아서 움직일 때 가장 처음 살아서 시작할 때 요 때를 목의 운동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목은 두 가지로 나누었죠. 양목과 을목. 그래 양목은 갑목은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라 했는데 여기서도 가장 먼저 목 중에도 가장 먼저 시작한 게 갑목이라는 얘기예요. 목이지만은 그러면 을목은 목이 새싹이 피어나고 자라나서 조금의 가지가 벌어지고 그죠? 가지가 벌어지고 자라는 이 모습을 여기까지가 목이지만 가지가 벌어지는 이런 모양 때까지는 을목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 갑목은 힘차게 어떤 가둬놓는 씨앗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기운을 뜻하고 을목은 어떻습니까? 이 확산하는 거죠. 좀 더 이래 가지가 벌어지고 확산하는 거죠. 번져나가죠. 그래서 이러한 기운까지가 목의 영향이라는 얘기죠. 화의 자료예요. 여기 이제 이 자연에서 이 생명체를 보면 여기까지가 이 목의 구간이다.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진도를 빨리 나가고 연기해야 되는데 이 다음 거 하고. 제가 지금 눈치를 보면서 제가 하는데 처음 들으시는 걸 우리 선생님들은 모르는데 같던데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자꾸 제가 멈추게 된다니까 시간을 자꾸 이 자연에서 했잖아요. 그럼 병화는 뭐라 했습니까? 병화는 요게 나무가 목개운이 자라서 꽃을 피우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간에. 그 다음 정화는 꽃은 펴있지만 안에 열매가 있는 상태 그러잖아요. 그 경금은 꽃이 떨어지는 거 경금이 되고, 그죠? 신금은 이제 안에 다시 씨앗이 있는 완숙한 신금의 상태. 그 계절이나 이건 이제 다 마찬가지죠. 어디 기운적인 걸 뭐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제 말씀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하튼, 어쨌든 자연의 그런 상태를 10개의 천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오행으로. 오늘은 이제 그러한 것들과 이제 더불어서 지지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책에 있는 그 내용인데 결국은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냐면 양과 음에서 오행은
요거는 이제 음양이죠. 음양을 나누자니까 양과 음으로 나누어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오행은 나온다 했잖아. 그죠? 오행은 뭐해서 목, 화, 토, 금, 수라고 했잖아요. 그래, 금수는 음이고, 목화는 양이었잖아요. 그런데 토에서 반은 양이고 반은 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서 나온 게 이제 10개의 천간이 나오죠. 오행에서 다시 이 10개의 천간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 갑과 을, 병, 정, 무, 기 이거잖아. 경, 신, 임, 계. 요게 10개가 이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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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죠. 양, 또 수에도 임계수가 양, 요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 다시 이야기하면 요까지 요점에서 이야기하면 그래 갑과 을은 결국 목의 영향이다. 목의 기운이다 얘기예요. 거의 양의 갑은 양의 목이고 을은 음의 목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가. 자 그러면은 오행의 십천간의 것을 이야기했고 천간은 뭐라 했습니까? 천간은 기운적인 것이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 다시 이야기하면 상의 천수상 할 때 상이라는 얘기죠. 상. 이걸 그다음 지지는 12개의 지지는 땅의 기운의 현실적 지지는 상이면은 형을 뜻하는 거죠. 형체가 나오는 형을 뜻하는 거고. 제가 말씀 천수상해서 지수형 한다고 안 했습니까? 형을. 그래 기라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요거는 질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형체로 나타난다고. 현실적이라는 얘기죠. 거의 12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지의 12개는 오행과 사상은 같다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지지의 오행은 이 사상으로 나타난다.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한다거든요. 그 봄에는 결국 뭐였습니까? 봄에는 지지에는 임부터 시작했죠. 다시 제가 이 그림을 네모의 그림으로 항상 그리는 게 쉽겠죠. 좀 적게 그릴게요.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은 책에 있는 내용이라 제일 뒤에 아까 그 프린트물 드리는 거 제일 뒤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꾸 반복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완전한 이해를 사상의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항상 제가 밑에 깔아놓는 이 위치는 뭡니까? 북수라 했죠. 수. 그죠? 이쪽에 물은 가라앉아져 있다. 그죠? 차분하다. 수. 또 물은 보이지 않는다. 그죠? 또 여기는 방위로는 북을 이야기하고 이 계절로서는 이 겨울을 뜻하죠. 겨울을 뜻한다. 그죠? 자, 1년에 시작하는 것은 목의 기운이라고 했죠. 목의 기운. 여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디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항상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하는 구간이 목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지지의 계절적으로는 봄이죠. 봄에 해당되는 구간은 12개의 인과 묘와 진이 한 구간에 있다. 양력으로는 2, 3, 4월이고 화의 여름은 4, 5, 미가 여름에 해당되고 금의 가을은 신유, 수를 뜻한다. 겨울에는 해자축. 요게 이제 이 임묘진 석달이 봄이 시작되기 봄이라 하면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봄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입춘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인달에 보면 2월 4일 대개가 2월 4일, 2월 5일이지만 여기 입춘에 있는 달이라. 그래 인이 가장 연애 항상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죠. 아까 천간에서 저 얘기 보면은 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거든 목에서 천간의 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갑이었잖아요. 그래 현실적인 이 지지에서도 가장 12지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인달이 연기라. 인. 그다음에 보면은 뭡니까? 또 묘잖아. 인묘진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 인묘진으로 성장하는 거죠. 꽃피는 춘 3월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 양력으로 하면 2월, 3월, 4월 이렇게 나가는 거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요게 3개월씩 나눠진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소속되어 있는 걸 보면 인묘지는 봄이라고 했거든요. 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묘진의 세계가 있으면 목이고, 다시 말하면 사오미는 그럼 화죠. 신유술은 금이에요. 해자축은 수고. 그런데 지지에서는 오행과 사상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 분명히 네 가지로 나누어져. 법률 계절적으로 사상이지만 여기에도 오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행이 뭐냐면 천간에서 오행의 토가 했는 역할은 뭐였습니까? 음과 양을 바꾸어주는, 조절해주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지에서도 하는 역할들은 뭔가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뭐가 하니까 봄은 환절기에 속한다. 봄에서 여름으로 보내주는 이 3월에, 음력 3월에, 양력 4월에 이 지는 토에 속한다. 왜?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는 조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는 토에 속한다. 토지만은 첫 번째 나오니까 토로 시작하는 요거는 양토죠. 양의 토죠. 양의 토다네. 양의 토는 아까 천간으로 뭡니까? 양의 토는 무토죠. 그래 천간으로 가면 야는 무토와 같다. 요런 얘기예요. 그럼 인목은 인묘는 목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인은 천간에 어떤 글자와 같을까요? 이 양의 목이잖아. 그럼 결국은 양의 목은 천간에는 간목인 거죠. 그래 간목과 같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묘목은 지지의 묘목은 을목이니까, 음의 목이니까 그 천간의 음의 목은 을목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요렇게 소속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고, 이 진, 각 계절의 조절 역할을 해주는 환절기에 있는 진, 여름에는 미토죠. 여름에 미토가 또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럼 요거는 결국은 여름에서 조절해서 가을로 넘겨주는 조절 작용을 하니까 요것도 토구나. 근데 아까 요 양토가 먼저 나오으니까 요거는 음토에 해당되겠네. 음의 토다. 음의 토는 천간으로 가니까 기토가 된 거죠. 요건 그럼 천간에서 기토구나.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조절해주는 토는 또 환절기는 술이죠. 술이라는 글자인데, 술이라는 글자도 금의 가을에 있지만 야도 하는 역할이 뭔가 조절해주잖아. 가을로 뭔가를 수렴하고 겨울로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야는 또 겨울로 넘겨주는 조절 역할을 하니까 야도 토구나. 그죠? 그런데 양과 음이 다 나왔는데 이 양 또 뭘까 이거지. 또 양 나오다가 나왔으니까 또 양으로 또 가야죠. 양으로 가야죠. 그 순서가 보면 양의 토네. 그럼 양토는 천간에 보니까 무토와 같네 이거죠.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 다음에 축도 마찬가지로 겨울에서 완전히 움츠러져 있다가 폭발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세상이 뭔가에 쌓여져 있다가 탁 튀어나오기 바로 직전의 상태잖아요. 지금 이 모양으로 보면 그래서 이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죠? 뭔가 태어나게 겨울로 봄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도 토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양인지 음인지
여기 양이 앞에 나오지 않은 음토구나. 그럼 음의 토는 기토네 천간으로 가면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에도 사상이라 했지만은 5개로 나누면 오행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오행이. 이제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아까 목에서는 인묘진이라 했죠. 그래서 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토라는 걸 토의 작용을 한다. 사오는 이 사오도 사는 양의 화잖아. 그죠? 오화는 음의 화죠. 화 중에서도 먼저 나오는 양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마무리되니까. 그리고 결국은 사화는 양화니까 천간의 기운으로 가면 양화는 병화구나. 그죠? 그러면 사화는 천간의 병화와 같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화는 다시 이제 음의 화니까 음의 화는 다시 정화와 같네. 자, 이걸 여기서 포기해보면 인묘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인묘진까지였죠. 그 다음에 사오미까지였죠. 그 다음에 신유술까지가 가을이죠. 해자축이 겨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각각이 요거와 요거 각 계절은 요 글자는 전부 토에 위치했다는 거죠. 토에 위치했다. 이게 토잖아, 토. 토에 위치했다는 거죠. 그 결국은 토는 진과 미토와 술토와 축토죠. 요거를 토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반짝 나눠서 요거는 양의 토였고 요거는 음의 토였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그래 이제 각 계절에서는 요 진, 미, 술, 축은 계절의 기운적인 역할도 하지만 오행 쪽으로 분류하면 음연이 토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행과 사상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기초 과정에서 한 거는 사실은 요거까지예요. 요거까지. 지금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이거거든요. 사상의 이 계절 천간에서 변화하는 것은 간목에서 을목으로 그죠? 새싹이 피어나서 점점 더 자라고 그 자란 것이 꽃을 피우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꽃을 꽃 안에 망울이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이 떨어지니까 그 조그마한 풋과일이 나오고 그 세월이 지나니까 안에 씨앗이 다시 맺어지는 완숙한 과일이 되는 신금의 계절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임계는 뭡니까? 완전히 이 시기가 끝나고 추수하는 시기가 한 생을 다 하고 휴식하는 기간 동안. 그래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보통 이래 끝점을 이야기할 때 뭐라 합니까? 임계점에서 일하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끝점이라는 얘기예요. 끝점, 임계점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태극 이 모양 여기에서 음양이 나오고 이래 됐잖아요. 그 양에서 또다시 오행이 나오고 오행과 사상이 나온 거죠. 그 오행과 사상 중에서는 오행에서는 천간 오행은 10천간이 나왔고 10개의 음양으로 그죠? 지지에서는 사상으로 3, 4, 12, 12개의 이 봄, 여름 이 계절의 모양이 나왔고 그 중에서 토의 작용력을 하는 각 계절의 마지막 달 뭐였습니까? 환절기죠. 그 환절기를 하면 바로 지금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으로 보내기 위해서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조절해 주는 게 토의 역할이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전부 다 토로 묶어 놨더라는 거죠. 사상으로 볼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오행으로 나눠보니까 그것들이 있어서 오행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요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쫙 연결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다 이해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목은 봄의 기운을 갖고 있고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목이라 하면 무조건 시작하는 거다. 자, 100m 달려가도 출발점에 딱 섰다. 어떠한 마음을 먹든 간에 오늘 이것도 목의 기운은 목의 영향은
아, 내가 오늘 맹리 수업 받으러 가야 되는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이 목의 에너지가 작용된 거예요. 네, 아, 수업 받으러 가야지. 그죠? 그 출발했어. 가. 그러면 인목이 작동한 거예요. 이 생각과 가장 먼저 마음먹는 간목의 생각과 아, 내가 두산 평생학습센터에 랜드 수업 들으러 가야지 마음먹었잖아요. 그게 간목의 영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생각 가야 되는데 가. 행동으로 발을 디뎌 옮겨 가. 이거예요. 그 인목의 관계로 그거는. 그래 구분하자면 이거는 생각이고 기정의 생각과 마음 이런 거잖아. 마음 먹는 거. 그게 질은 상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현실인 거죠. 현실. 마음 먹는 것을 행동하게 한다. 자, 볼게요. 내가 생각은 간목의 생각을 가졌어. 아, 내가 오늘 수업 들으러 가야 돼. 가야 되는데 내 행동은 내가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일이 생길 수 있어. 가을은 이미 여기까지는 해도 그래도 가야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음의 권력으로 넘어가면 다시 안 가야지 이거잖아요. 벌써 갔다 오는 건데 아이고 오늘 뭐 다른 일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죠. 봄에 뭔가를 생명체를 살리려고 하면 봄에 뭔가를 해야 지나가서 여름에 꽃을 피우고 되고 가을에 결실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봄에 씨앗을 이래 뭔가를 심으려 하지 않고 가을에 가고 뭔가를 심으려 하면 이걸 추수해야 되는 시기에 뭔가 이 자연의 어떤 섭리하고는 안 맞는 거죠. 이치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 간목은 인목이고 을목은 묘목이고 그죠? 생각과 현실, 병화도 생각과 현실적으로 꽃을 피우고 태양을 비추고 꽃을 피우고 이런 얘기죠. 자, 이것들을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 나누면은 목화토금수의 어떤 그 기운적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고 봅니다. 우리 처음 기초 과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똑같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봄이라 하면 이 목을 뜻하니까 여름이라 하면 활을 뜻하는 거고 일단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지에 있는 것들도 결국은 임묘진 개사도 이건 목이었고 이래 되잖아요.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사음이 복잡한 끝에도 이거는 화가 결국은 이거 뭐 임묘진 사음이 결국 개사도 이 양의 운동성이다 이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또 신유술 가을 수렴한다 하잖아요. 지 까불어 사도 금이잖아요. 지 안만 켜도 금이거든. 해자축은 오행을 따져봐요. 수 빼야 안 돼, 지가. 봄의 것을, 목의 것을 하지를 못해요. 수는 수로서 생각하고 뭔가를 연구하고 그래 하는 이유는 목에 도움을 줘. 새로운 뭔가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저조전으로서 연구하고 하는 거잖아요. 수는 수고 목은 목이라 금은 금이고 그러니까 목화의 운동성은 양이었고 아까 이제 그 수로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면 금수의 운동성은 뭐였습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음의 운동성이었다 이겁니다. 이 다시 그대로를 넘어낸 거라. 그래서 결국 오늘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은 이 태극이 음양을 낳아가지고 그 오행에 10개의 천간이 어떤 글자들이 갑벌은 목이었고 병정은 화였고 이거예요. 병정은 화의 기운이고 화의 에너지고 그 다음 지지에도 임묘지는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했지만은 12개가 임묘지는 봄의 달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임묘지는 목의 기운이더라. 그런데 임묘는 양과 음의 목이었는데 지는 환절기에 해당되는 그런
뭐라 하노? 어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작용하는 것은 토의 영향을,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각각이 계절에는. 그래서 사상적이지만은 네 개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계절을 뜻하지만은 오행적으로는 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제 결국은 그 운동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요까지가 이제 이 오늘까지 이야기 다 한 거예요. 또 요거는 이제 계절적으로 해자축, 임묘전 나온 거 요거는 그죠? 지금 제가 항상 그림을 똑같은 방향으로 그리는데 여기는 수라 했잖아, 수. 수는 북쪽이고 어두움이고 보이지 않는 곳이고 왜냐하면 화의 반대쪽이니까 화가 대낮이면 여기 당연히 밤일 거 아니에요. 음양론 쪽으로 그랬죠. 그래 화가 낮이니까 여기 당연히 밤인데 어둡고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 화는 낮에 밝은 낮에 활동을 하는 공간이니까 그럼 수는 밤에 자는 공간이죠. 모두 쉬는 공간인데 말이야. 쉼. 그럼 보이지 않고 어둠이니까 보이지 않고 뭔가를 형체가 안 보이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지? 그래 수라는 것은 그렇다는 게 보이지 않고 모든 게 있다. 그 보이지 않고 저녁에 밤에 자는 시간에 뭐 합니까? 생각도 하고 내일 뭐 할까 이런 거잖아. 그 겨울에는 뭐 합니까? 내년 봄에 어떤 씨앗을 뿌릴까 이제 이거잖아요. 어떤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할까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에는 뭐 봄에 그것들을 연구하고 했는 것들을 봄에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떤 기운으로 목의 기운으로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긴 갑과 인의 것으로 이러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영향권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사람으로 치면 마찬가지죠. 이때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결국 목은 태어난다는 거잖아. 그다음 화는 뭡니까? 다음에 태어나면 뭐합니까? 전부 다 자라잖아 자꾸. 생장 태어나서 자라고 또 뭐예요 그럼? 이빨이 자라고 나면 계속 자랍니까? 우리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기가 지나고 나면 성장기가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 과실수 나무 같은 건 어떻습니까? 여름이 다 지나고 나면 저 줄기 끝에 있는 파릇파릇한 것들이 어느 정도 가을에 쪄 가니까 그 단풍이 들잖아요. 그 물기가 다시 내려간다는 거잖아. 하강한다는 거죠. 본래대로 내려간다는 거지.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양의 운동수 생장하고 그다음에 서서히 소멸한다는 거죠. 소멸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 사상적인 기운이다는 거죠. 그리고 목화, 금수가. 그래 이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 12가지로 12진법으로 나눈 거예요. 음양으로 나누면 이 세상 우리 표현을 어떨까요?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뭐 잠시 왔다 가는 거 이거잖아요. 그 음양 왔다 가는 거, 그죠? 뭐 죽는 게 삶고 뭐 죽는 게 별거 있나? 눈만 감으면 되지. 떴다 감는 거. 이런 표현들이 이분법적 표현인 거죠. 이게 음양론적 표현인 거죠. 뭐 잠시 왔다 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걸 좀 나누니까 어떻습니까? 사상체계로 나누니까 생장소멸하더라. 인생은 이런 거잖아요. 태어났어. 한 세상 살다가 점점 늙고 병들어 간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과실수나 생명체가 처음에는 살아서 음양으로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사상적으로. 그죠? 이걸 이제 우리 인생 12진법이다 해서 좀 세분화시켜놨어. 이게 이제 이 12포태법이라 해서 나오는 건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병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형태로 다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요거를 사상책으로 여러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지에 여기 있는 12글자들이 만약에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거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이거든요.
저는 해에 해당되는 여기 글자는 잘 안 보이죠? 해에 해당되는 글자는 여기 해는 절이라고 합니다. 절인사 절. 그다음에 자수는 잉태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의 자라 하는 것은 씨앗을 뜻합니다. 씨앗을 뜻하고 자의 형태는 잉태하니까. 그래 자라는 글자가 사주에 몇 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생산력이 상당히 있겠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태, 잉태하고 이건 뭡니까? 절태양이라는 이 어머니 양수를 뜻하거든요. 그래 여기는 보면은 절이라 하는 거는 완전 끓을 절자로 썼는데 혼백이 분리된 걸 뜻합니다. 그래 이 글자의 자체가 해라는 글자가 상당히 그 종교적인 글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 술해는 뭡니까? 천문이라는 거죠. 천문산이라는 건데. 그래 이제 이 하늘무이라는 얘기죠. 그래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혼은 뭡니까? 양이죠. 백은 음이잖아. 양은 하늘이죠. 백은 음은 땅이죠. 그래 죽으면은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양은 날아가자로 없는 거고 백은 땅의 자연으로 돌아간 거죠. 여기 분리된 그 상태가 해의 상태, 절이라고 합니다. 절. 그래 형체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우리 사람으로 보면. 그 다음에 완전 끝난 거죠. 끝났는데 다시 해자축의 자의 상태에서 잉태를 합니다. 자, 잉태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 그 엄마의 그 임신하기 직전에 깨끗한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이제 잉태를 하게 되면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만 9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이때까지는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그렇지만은 목의 구간에 임묘진의 구간이 오면서 절태양생, 록대, 건왕 이렇게 나와요. 쇠, 병, 사, 묘 이렇게 이제 그래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잉태를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인생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도. 인묘진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죠. 이때는 태어나면에도 금방 태어나는 생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 인목이라는 글자는 어린아이와 같아. 그럼 어린아이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잖아. 그래, 이제 인목은 그러한 형상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생록대, 걸록, 관대. 그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어린아이가 점점 사춘기를 지나서, 그죠? 결혼할 쯤에 사춘기 청소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관대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가장 걸록한 왕성한 시기잖아. 아까 생장, 생왕, 사절 이래도 네 가지로 생장, 생왕 아주 인생의 왕성한 시기 화라 모양이 내가 보니까 화가 있어. 그럼 화가 있다는 것은 가장 그 글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왕성한 기운 운에서도 만약에 왔다. 그럼 아주 밝고 참 그런 좋은 시기구나 이런 거군요. 그래 인생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오미 구간은 가장 걸하고 왕성하다는 얘기죠. 그래 미는 어떻습니까? 화에 있지만은 화에서 아주 왕성한 시기지만은 쇠퇴해지는 기운에 머물들어갔다 이런 얘기요. 미토는. 그 연령대로 따져. 저도 예를 들자면 옛날 과거에 보통 우리가 한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평균 연령을 보면은 옛날 환갑잔치 하고 난리식이잖아요. 환갑잔치 하면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연령대는 지금 평균 80세가 넘는데 굉장히 많이 길어진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최근에. 이때 이 논리를 펼 때만 해도 거의 60세예요. 60세. 이때가 임무요진 구간이 20이거든.
4-5미 구간이 20에서 40이에요. 그 다음에 이 40에서 60이라. 이렇게 봤다고. 그럼 60대면 죽는다는 거죠. 다시 죽어서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